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돌보루 낭독회 발표회는 노자문학상 수상작품 읽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자문학상은 2001년에 제정되어 올해 25회째가 됩니다. 다음 달 9월 27일에 25회 노자문학상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낭독할 작품으로 모두 8편을 준비했습니다. 낭독에는 나익준님, 이영민님, 정은숙님, 그리고 저 조은주 이렇게 4명의 배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낭독할 첫 번째 작품은 제1회 노자문학상 수상작인 안도연 시인의 시인입니다. 안도연 시인은 1961년 경북 예천 출생, 1981년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의 낙동강 발표, 주요 작품으로 서울로 가는 전봉준, 모닥불, 간절하게 참 철없이, 외롭고 높고 쓸쓸한 외 다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 수상하신 안도연 시인은 그 후 어마어마한 대표 작품이 많이 있으시지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가의 모든 작품 관련 정보는 노자문학관에 전시되어 있는 노자문학상 전시 작품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도연 시인의 시인 작품 낭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안도현. 나무 속에 보일러가 들어있다. 뜨거운 물이 겨울에도 나무의 몸속을 그르렁그르렁 돌아다닌다. 내 몸의 급수 탱크에도 물이 가득 차면 시, 그것이 바람난 살구꽃처럼 터지려나. 보일러 공장 아저씨는 살구나무에 귀를 갖다 대고 몸을 비벼본다. 네, 다음 작품은 제14회 수상작인 장옥관 시인의 문혼의 백일홍을 심다입니다. 장옥관 시인은 1955년 경북 출생, 1987년 개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 주요 작품으로는 황금연못, 바퀴소리를 듣는다, 하늘우물, 그 겨울 나는 북벽에서 살았다 외 다수가 있습니다. 장옥관 시인의 문혼의 백일홍을 심다 작품은 이영민님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문혼의 백일홍을 심자. 장옥관. 문혼에다 백일홍을 심건 올봄의 일이다. 벼가 자라야 할 놈에 나무를 심다니 아버지가 하시면 크게 혼이 날 일이다. 수백 년 도작한 놈에 나무를 심으면서도 아버지와 한마디의 의논 없었던 건 분명 잘못한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도 장남인에게 이런 반고 없이 여길 훌쩍 떠나지 않으셨던가. 풀어헤친 제가슴을 해줬던 아버지, 손가락에 감촉을 새긴 노는 이제 사라지겠지만 남풍의 족보처럼 쫙 펼쳐지던 물비림에 나는 초록의 페이지 덮고 올봄에 부어가지기 눈에 백일홍을 심었다. 백일홍 꽃이 피면 한여름 내내 붉은 그늘이 내 얼굴을 덮으리. 백날에 불빛 꺼지고 어둠 찾아오면 사방
문헌으로 둘러싸인 들판 한가운데 나는 북카페를 낼 것이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북카페를 낼 것이다. 천 개의 바람이 조금 참으며 흰 페이지를 넘기고 정막이 어깨로 문밀고 들어와 자정하면 고요는 이마 빛내며 노을빛으로 저물어 갈 것이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활자 앞에 쌀가마니처럼 무겁게 앉아 아버지가 비워두고 간 여백을 채울 것이다. 문헌에 나무를 심은 일이 옳은지 그른지부터 곰곰 따져 기록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낭독할 작품은 제13회 수상작인 손택수 시인의 저물역회 왕호천추곡전입니다. 손택수 시인은 1970년 전남 담양 출생, 199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언덕 위의 붉은 벽돌집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 주요 작품으로는 호랑이밭 자국, 목련전차, 나무의 수사합, 떠도는 먼지들이 빛난다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손택수 시인의 저물역회 왕호천추곡전 작품은 나익준님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저물역회 왕호천추곡전. 손택수. 지상엔 수없이 왔으나 처음 항공한 여름 끝에 노을이 불려 있습니다. 모래바람 날리는 저물역 해변에 산구는 당시의 왕호천추곡전. 내리는 대지에 한 발 한 발 기도를 드리듯이 있습니다. 불안하게 술렁이는 허공을 더듬거리면서 거리게 모아지는 발들, 한참을 머물렀다 또 한 걸음 뛸 때 그 숨막히는 보행은 차라리 구도가 아닙니까? 반쪽 몸에 내리는 빙하기가 반쪽 몸의 몸을 더 한가하게 합니다. 생선처럼 해를 트는 가쁜 항공 속에서 몸의 밑바닥은 의식의 가장 높은 공간, 불어가는 바람이 해저에서 막 유리하는 산맥의 바위처럼 부딪히는 당시의 이마를 하늘에 스며갑니다. 단 몇 미터를 걷는데 평생이 걸린다면 몇 미터의 대륙이 후회하는 수십억 년을 가끔히 뛰어넘는 것. 마비된 근육과 혈관만으로 추락나는 동전대가 소리를 향해 걸어가는 것. 기억의 모래 하나리 우르거름으로 해변을 동행할 때 더듬거리는 걸음과 걸음 사이의 침묵이 제 유창한 보임을 망설이게 합니다. 지상에 말랑한 첫발을 내딛는 아기의 경이처럼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탁 터져나오는 탐성. 한 번도 온 적 없는 여름끝 저물역회 왕호천추곡전. 1만 번의 여름을 살며 스스로 풍경이 된 일행이 파도에 잠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낭독할 작품은 제17회 수상작인 홍신선 시인의 합덕장 길에서입니다.
홍신선 시인은 1944년 경기 화성 출생, 1965년 시문학으로 등단, 주요 작품으로 황사 바람 속에서 우연을 점찍다, 마음경, 삶의 옹이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홍신선 시인의 합덕장길에서 작품은 정은숙님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합덕장 길에서 홍신선. 아침나절 읍내버스에 어김없이 잠짐을 울려주곤 했다. 차 안으로 하루같이 그가 울려준 짐들은 붓다리 어떤 세월들이었나. 저자의 내답할 재소와 곡식, 등 속에 낡은 보통이들을 외팔로 거뿐거뿐 들어올리는 그의 또 다른 팔없는 빈소매는 헐렁한 6.25였다. 그 시절 앞이 안 보이던 것은 뒤에선 전량 탓일까. 버스가 출발하면 뒤에 남은 그의 숱 듬성한 뒷머리가 희끗거렸다. 그 사내가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 깨빡치듯 생활 밑바닥을 통째 뒤집어 엎었는지, 아니면 생활이 앞니 빠지듯 불쑥 꼽혀 나갔는지, 늙은 안악과 대초로간 자식들 올려놓기를 그만 이제 내려놓았는지, 아침역 버스가 그냥 지나친 휑한 정류장엔 차에 올리지 못한 보따리처럼 그가 없는 세상이 멍하니 버려져 있다. 읍내 쪽 그동안 그는 거기가 올려놓았나. 극지방 유빙들처럼 드문드문 깨진 구름장들 틈새에 웬 장진들로 푸른 하늘이 무진장 얹혀 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은 제6회 수상작인 김신용 시인의 도장골 시편 민날팽이입니다. 김신용 시인은 1945년 부산 출생, 1988년 현대시 사상으로 등단, 주요 작품으로 버려진 사람들, 개같은 날들의 기록, 몽유 속을 걷다, 환상통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김신용 시인의 도장골 시편 민달팽이, 작품은 정은숙님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도장골 시편 민달팽이. 김신용. 냇가의 도로 위를 민달팽이가 기어간다. 등에 짊어진 짐도 없는 저것, 보호색을 띤 각각의 폐가 한 채 없는 저것, 타액 같은 미끌미끌한 분비물로 전신을 감싸고 알몸으로 느릿느릿 기어간다. 햇살에 새끼 손가락만 닿아도 말라 바스라질 것 같은 부드럽고 연한 피부, 무방비로 열어놓고 산책이라도 즐기고 있는 것인지, 냇가의 돌침대 위에서 옷이라도 즐기고 싶은 것인지, 걸으면서도 잠든 것 같은 보폭으로 느릿느릿 걸어간다. 꼭 술통 속을 빠져나온 디오게네스처럼 물과 구름의 운행 따라 걷는 운수납행처럼 등에 짊어진 짓 세상에 던져주고, 입어도 벗은 것 같은 나베 하나로 떠도는 그 우주율의 발걸음으로 느리게 느리게
걸어간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아내가 내모래 씻고 있는 배추 잎사귀 하나를 알몸 위에 덮어주자 민달팽이는 잠시 멈칫거리다가 귀찮은 듯 얼른 나뭇잎 덮개를 빠져나가 버린다. 치워라 그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제21회 수상작인 유병록 시인의 장담은 허망하더라입니다. 유병록 시인은 1982년 충북 옥천 출생, 2010년 동아일보를 통해 작품 활동 시작. 주요 작품집으로 시집 목숨이 두근거릴 때마다 산문집 안간힘과 그립소가 있습니다. 유병록 시인의 장담은 허망하더라 작품은 나익준님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장담은 허망하더라. 유병록. 다짐은 허망하더라. 너를 잊지 않겠다 장담하였는데 세월 가더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이면 퇴근하고 휴가도 가더라. 공각은 고지서가 날아오고 전세계약도 끝나고 살아가더라. 세계는 멸망하지 않고 나는 폐인이 되지도 못한 채 웃기도 하더라. 새 차를 살까 이사를 갈까 재미있는 책이나 영화가 없을까 찾기도 하더라. 사람은 숨이 끊어질 때가 아니라 기억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죽는 거라는 말 자꾸 새겨도 너를 기억하지 않고 지나는 하루도 있더라. 하루는 이틀이 되고 이틀은 사흘 나흘이 되더라. 너는 나타나더라. 슬쩍 나타나서 우리 함께한 시절을 떠올리더라. 나를 꾸짖는 모습은 아니더라. 우리 함께한 세월은 하루 멀어지고 장담은 허망하더라. 허망조차 허망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은 제11회 수상작인 신보선 시인의 지금 여기입니다. 신보선 시인은 1970년 서울 출생, 199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 주요 작품으로 슬픔이 없는 15초, 눈앞에 없는 사람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신보선 시인의 지금 여기 작품은 이영민님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보선. 나는 우연히 삶을 방문했다. 죽으면 나는 개의 형제로 돌아갈 것이다. 영혼도 양심도 없이 집길을 멈추고 딱딱하게 고든 네 발 짐승의 곁으로.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 인간 형제들과 함께 있다. 기분 좋은 일은 수만 개의 따뜻한 맨발들로 이루어진
삶이라는 두꺼운 책을 읽을 때 나의 눈동자에 콩콩콩 혈색 선명한 발자국들이 찍힌다는 사실. 나는 왔다. 태어나기 전부터 들려온 기침 소리와 기타 소리를 따라 환한 오후에 심장을 별처럼 달고 다닌다는 인간에게로.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질문을 던져보자. 두 개의 심장을 체단거리로 있는 것은 직선? 아니다. 인간과 인간은 도리 없이 조리 없이 끌어안는다. 사랑의 수학은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우주에서 배꼽으로 옮겨온다. 한 가슴에 두 개의 심장을 잉태한다. 두 개의 별로 광활한 별자리를 짓는다. 신이 얼마나 많은 도형들을 이어붙여 인간의 영혼을 만들었던지, 그리하여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인간을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무에서 무로 가는 도중에 있다는 이 초라한 간이역에 아주 잠깐 머물기 위하여.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8작품 중에 마지막 작품입니다. 노자문학상 제19회 수상작인 전동균 시인의 보말족입니다. 전동균 시인은 1962년 경상북도 경주 출생, 1986년 소설문학 신인상 시부문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 주요 작품집으로 오래 비어있는 길, 함어동천에서 서성이다, 거룩한 허기, 우리처럼 낯선 등이 있습니다. 전동균 시인의 보말족 마지막 작품 낭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말족, 전동균. 지난 봄 내가 한 달 남짓 묵었던 금능리 77번지 양철지붕집 양선자 할망은 아침 일찍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소라며 미역을, 또 어떤 날은 흙 묻은 양파와 마늘을 한아름 들고서 나를 볼 때마다 늘 웃기만 했지요. 눈과 귀와 코와 입이 흩어졌다가 한순간에 모두 다 제자리에 새로 모이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원체 말이 없어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이따금 한밤중에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곤 했지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귀신과 싸우는 것 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 난데없이 내 이마엔 열이 끓어오르고 입술이 퉁퉁 붓고 팔과 가슴과 사타구니엔 붉은 반점들이 돋았습니다. 내가 멀리 오기 맞구나. 하지만 아직 한참 멀었구나. 시커먼 돌담 옆을 서성이며 나는 심호흡을 하고 열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피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겠다며 파도가 넘쳐나는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다 와서는 새끼를 한 배 낳은 개처럼 잠들곤 했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보말죽 한 그릇이 방 옆에 놓여 있었지요. 흰 사발 가득
봉바다가 서스라치듯 출렁대는 그것이 마치 약 같고 독 같고 눈물로 부서진 누군가의 눈 같아서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숟가락질을 해야만 했는데요. 어느 틈에 바닥까지 훔쳐먹고 나면 내 귀 옆엔 파르르 작은 아가미가 하나 돋아나고 나는 사람으로 살아온 기억을 잃어버렸다가 저녁에야 간신히 되찾곤 했더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노자봉사영문학관 시민창작동아리 돌모르 낭독회에서 준비한 노자문학상 수상작품 읽기 8편의 작품 낭독을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수고해주신 나이주님, 이영민님, 정숙님, 그리고 저 조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객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돌모르 낭독회 회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